부모님부터 앞에 나와서 앞에 나가서 한다고 했나요? 아니면 앉아서 한다고 했나요? 앞에서 하는데 저희가 최고위원들 다 오셨는데 소개를 못 드려서 그러네. 자, 우선 모두 최고위원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소개를 좀 최고위원들 소개를 좀 네, 해주세요. 우리 목포 전 시장 박홍률 최고위원님이십니다. 네. 그 새로운 청년을 우리 정봉주 최고위원님입니다. 저는 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 정말 유사일에 최고의 멋진 정당이 돼서 국민들의 지지를 듬뿍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국회를 이끄는 그 정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만 짧게 할게요.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닥에 물을 채운 것이고요. 이제부터 가득 넘치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흘 동안 합수하시는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본격적으로 열린민주당 포함해서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10%가 넘는 지지율이 나왔는데 첫 출발이 좋습니다. 후보님들께서 더욱더 겸손한 데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에 감동했고요. 이렇게 쭉 가면서 많은 태클과 견제도 들어올 터인데 신경 쓰지 말고 뚜벅뚜벅 우리의 거리만 앞으로 전진하면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후보 여러분들, 여러 후보님들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뭐 맛 인사를 드린다고 하면 지난 한 사흘 동안에 뭐 밤늦게까지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각 개별적으로 생각하던 얘기이지만 그것이 정당의 정책으로 넘어갈 경우에 어떠한 그 전환 과정을 거치는지를 아마 후보님들도 아마 느끼셨을 거고 그 과정에서 원래 생각했던 자기가 추구하던 것을 다른 사람의 얘기랑 같이 묶어서 볼 때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도 아마 새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부터 그럼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제일 편하게 그냥 안 후보님부터 먼저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안문구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국세 업무를 하다가 청와대 미증과 정보를 담당하는 민정실을 거쳤고 정책실에서 정책 업무를 맡습니다. 그리고 공직을 그만두고 나와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재산을 숨겨진 재산들을 찾아서 국민을 알려드리는 일을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국민들의 부러움을 받고 그 일을 계속해달라는 요구사항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40초? 1분. 네, 김우겸입니다. 한겨레 신문 기자 한 27, 8년 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언론 개혁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기자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언론인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언론 개혁 분야에서 새로운 개혁안을 만들어내는데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군장교 출신 허숙정이라고 말씀드리면 저를 당연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방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국방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또 지금 국방 개혁에 관련된 선진화와 첨단화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 생활이 혹은 군대를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군대를 잘 다녀오고 혹 상해나 사망사고를 당했을 때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일에 좀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 안에서는 팀원 안에서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갖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 안에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 공무원직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그리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하고 또 행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여기 있는 후보들과 함께 협심해서 열심히 한번 정책을 만들어보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경의 후보입니다. 저는 농업, 농촌 그리고 사회적 경제 자본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서 후보에 나섰습니다. 농민은 우리 국토의 대자연을 가꾸는 정원사입니다. 우리 국토가 숨쉬고 제대로 될 때 우리 온 국민의 건강과 안위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250년 전에 농자 득전 불이농자 부득지, 농토는 농민이 소유해야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토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농토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농업, 농촌 분야가 우리 국민의 휴식과 휴양의 그런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재생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고요. 또 사회적 경제 자본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데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혓바닥이 꼬이네요. 변옥경 후보입니다. 저는 성폭력을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최근에 N번방 그 텔레그램 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국민을 위해서 제가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지금 또 조두순도 이제 금방 또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다가 보면 국민들이 한 가지 답답해하는 부분은 처벌은 해요. 찾아나서 처벌은 하는데 그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는 거에 국민의 공분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성문화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그런 일에 선두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후보입니다. 저는 서울시 공기업 최초의 여성 기관장으로 서울 도시 인프라를 책임지는 일을 해왔습니다. 4,500명 서울시설공단 직원들 6개 노조, 또 저희 서비스를 받는 1,000만 시민들과 함께 최고의 공기업을 만들었고 변화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전문성, 효율성을 높여서 공공기관의 서비스의 주권을 국민 여러분들께 돌려드리고 싶어서 나섰습니다. 1,000만 시민의 경험을 5천만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만 혼낼 거예요. 제가 틀릴까봐 이제
이제 핸드폰에다가 많이 적어왔는데 너무 이상할 것 같아서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졸 출신 노무사로 이제 소개가 되었던 공인노무사 한지양입니다. 이제 노무사라고 하면 노사관계의 분쟁의 현장에서 양측을 중재하거나 또 그런 예방활동을 하는 직업이 노무사라고 하는데요. 제가 노무사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저희 나라의 노사 갈등이 3대 갈등 중에 하나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노사정 대화라는 것도 만들고 뭐 경사노위도 운영하고 노사 갈등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노사 갈등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거기서 굉장한 문제점을 느낀 게 여기 노사 갈등 중에 이 노중에 진짜 근로자, 보호해야 될 근로자들은 빠져 있다. 즉 여기 노사에서 대기업 사가 있고 대기업 노만 있지 중소기업 사업주와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변하는 노사는 없었다라는 안타까움이 항상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대화가 항상 무의미한 결론으로 끝나는 것은 실질적인 니즈를 가진 중소기업 사업주하고 근로자가 그 자리에 없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화를 못했다. 그래서 갈등만 증폭시켜 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우리 열린민주당에 도전을 해본 것 중에 정말 중소기업 사업주와 중소기업 근로자를 좀 대변해 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도전을 하게 됐고요.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요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뭐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여러 분야에 그 적용 범위를 넓혀서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모르고 좋으니까 그냥 이거를 도입하자 법을 만들고 제도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에서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많은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이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현장을 아는 분들이 이 현장에 가장 필요한 문제가 뭐고 왜 싸우고 있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법을 만들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법 만들고 그것도 모르고 예산을 집행하니까 소위 그 예산은 눈먼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아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러한 활동을 하는 한 사람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린민주당 비례후보로 도전해 본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언론들께서도 앞으로는 정말 노사 할 때 대기업 노, 대기업 사 아니고 중소기업 노, 중소기업 사에 가서 취재해 보시고 그 문제점을 좀 알려주시면 실질적인 진전이 있는 노사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시간을 많이 지나치셨는데 지나쳐도 저렇게 잘하면은 얼마든지 길게 30분 드릴 수도 있어요. 예, 최강욱입니다. 제가 2018년 9월부터 최근까지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18개월을 일했습니다. 그 전에는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로서 6년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언론 개혁의 현장에서 또 검찰 개혁의 현장에서 많은 분들의 고민을 느꼈고 또 그 고민을 받아 안아서 여러 제도를 만들고자 애를 썼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저희 열린민주당에 보내주신 그 시민들의 성원은 그간의 마음속에 깊이 갖고 계셨던 그 열망의 표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열망을 받아 안아서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원하고 있는 그리고 미래를 표방하고 있지만 과거로 끊임없이 회귀하려고 시도하는 이런 개혁의 저항 세력들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심판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염원인, 촛불 시민들의 염원인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또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그 기여와 또
그 성실한 노력을 그치지 않고 계시는 많은 검찰과 언론의 또 식구들과 함께 같이 고민을 받아 안고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 열린 공간에서 우리 열린민주당이 시민들과 함께 잘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시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또 시민들의 추천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 열린민주당의 비례 후보들에게 맡겨진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결코 그 지지와 성원을 배신하지 않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정당으로 또 새로운 국회의원의 모습으로 시민들께 다가갈 것을 약속드리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말 못하고 살아서 어떻게 네, 황희석입니다. 젊은 윤석열 씨라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 얘기 들으면 이제 한 번 더 들으면 1002번이 되는데, 뭐 제 할 일은 거의 뭐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정하더라고요. 어차피 제 할 일은 뭐 이미 다 정해진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 완수를 해야 됩니다. 1차 검찰개혁 작년에 하다가 좀 어중간하게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무리 지어야 될 일이 다음 21대 국회의 과제입니다. 그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 분야에서 저는 또 기득권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정치 분야가 여전히 국민들을 섬기기보다는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는 그리고 국민들을 이용하는 그런 체제들이 굉장히 강고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깨에 힘주고 거들먹거리고 그런 풍토까지도 문화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 기득권 체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제가 앞으로 가야 될 큰 길이라 생각을 하고 공약과 그리고 당의 활동도 이 기조화해서 계속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명필입니다. 까까머리 보일 때 최루탄 터지는 현대중공업 앞에서 노무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경남 울산 지역에서 노사모 활동을 하다가 내가 사회를 위해서 우리 선배들의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의 민주주의를 무임승차하고 있구나라는 그 부채의식을 느껴서 서울에 올라와서 시민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정치개혁, 언론개혁 운동을 했고,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 발언하기 운동이라는 유권자 정보공개 운동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그리고 사회의 일들을 위한 일들을 하고 싶어서 이번에 후보로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도와서 노무현이 없는 노무현의 시대가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애입니다. 18대 국회에서 4대강 저격수로 활동을 해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주십니다. 아마 저의 가치는 이명박, 반 이명, 반 MB에 관련된 이런 활동으로 많이 집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워낙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도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기조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보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특별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솔직히 열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리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열린민주당이 국민들이 추천하고 또 국민과 경선 선거인단이 투표하고 그리고 전당원 투표로 추인까지 하는 이런 열린 공천을 실행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저는 상당히 감탄스럽고 놀랍고 그리고 이런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래서 열린민주당에 대한 상당히 기대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21대 국회 선거에서 아마 열린민주당이 상당히 많은 유권자들의 가슴을 설레고 뛰게 해드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의 기대만큼이나 저희가 열심히 해서 21대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와 국민들의 가슴을 좀 뛰게 할 수 있는 정말 이 국회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민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고요. 그 이후에 교육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통교사 출신 교육 전문가? 뭐 이렇게 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과 관계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학생이었거나 학부모였거나 혹은 학부모가 될 사람이고, 이 교육은 한 사람, 우리 국민 개개인이 한 사람이 얼마나 잘 살 것인가, 잘 바르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만큼 강력하게 책임을 지는 분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로 봤을 때도 교육이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역으로 이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와 반대로 너무나 많은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들이 교육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 교육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촛불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검찰 개혁해야 된다, 언론 개혁해야 된다, 재벌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반드시 교육 개혁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반드시 교육 개혁이 중요한 우리 사회의 개혁의 한 분야로 들어가야 되고, 이게 온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교육 개혁이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왜 이렇게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느냐. 우리나라 교육 정책은요, 교육을 전혀 모르는 관료들, 그 다음에 교수들이에요. 이 교수님들은 전공을 하지만 이론을 아실 뿐이지 현장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교육 정책을 만들고,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정말 교육과 관계없는 분들이, 검사 이런 분들이 국회 상임위에서 교육 문제를 결정하거든요. 교육과 관련된 법안을 만들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개혁이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비록 저 한 사람이지만 이번에 21대 국회 후보로 나온 사람 중에 사실 평교자 출신은 저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첫 번째 주자가 돼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가지고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해서 정말 현장에 기초한 법안, 현장에 기초한 교육 정책에 나올 수 있도록 그 테이블 제가 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이나 재벌 개혁은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문제지만 정말 중요한 건 국회 개혁입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이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는데 결정적인 사실 발목이 됐던 게 20대 국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국회 개혁은요, 4월 15일 시한이 있어요. 4월 15일 날 국회 개혁을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열린민주당의 이 후보가 되신 분들은 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다 개혁적인, 정말 개혁 의지가 어느 후보보다도 강력한 분이라는 걸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4월 15일 날 국회 개혁을 하는 것, 여기서부터 이후에 검찰 개혁도 하고 언론 개혁도 우리가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열린민주당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윤이라고 합니다. 영화계 정윤이가 있다면 우리 출판계와 도서관계에도 정윤이가 있고요. 열린민주당에서 열린공천을 통해서 이번 후보로 된 정윤희입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출판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한 20년가 한 25년 가까이 출판인으로 살아왔는데
여성 출판인으로서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사실 이제 기존 현실 정치에서 매우 어려운 그런 현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어떤 뜻이 있어서 이렇게 열린 민주당과 함께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 출판 저널이라는 그 매체를 발행하는 책문화 네트워크 대표고요. 그리고 대통령 소속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라는 우리나라 국가의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위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책과 도서관은 단순히 출판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독서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가의 문화 경쟁력 그리고 우리 국가의 경쟁력과도 사실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우리 국민 독서율이 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우리나라의 국민 독서율을 정책적으로 높이는 그런 방안들 를 좀 더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현장과 협업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출판 산업이라는 게 사양 산업으로 이렇게 인식되었는데 그 문화 콘텐츠 산업의 근간으로서 출판 산업이 어떤 그 새로운 기술과 접목을 해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탈바꿈하도록 제가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문화예술계의 종사자들이 좀 행복하게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와 제도를 좀 정비를 하고 싶습니다. 네, 열린민주당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운명적으로 어떤 걸 새로 시작하는 것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린민주당 많이 지지를 해주시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애입니다. 저는 국회 보좌관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뭐가 부족한가 생각해 봤더니 국민들하고 정치권이 소통하는 게 되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서 싱크와이라는 정치 연구소를 설립했고요. 지금은 10,000명이 넘는 고정 패널들이 사회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물으면 주관식으로 답변을 주는 형태로 해서 지금까지 저출산, 모병제, 입시, 공공기관 개혁 등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이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약 만들 때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열린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국민공천, 열린공천을 통해서 했는데 당원들의 정말 이 참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싱크와에서 갖고 있던 모델을 옮겨와서 당원들에게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묻고 그런 입장들이 정당에서 반영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정치가 흘러가는구나라는 그런 자긍심을 열린민주당 당원들에게 심어주는 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뒤에 가서 길게 얘기해도 제가 아무 말도 안 할 줄 알았어요. 좀 더 길게 알고 그러죠. 앞에서. 네, 안녕하세요. 주진현입니다. 저는 사실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다른 여러분들과는 달리 그냥 제 앞가림만 하면서 그냥 살던 사람입니다. 남한테 대단한 피해나 안 주고 살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와 있네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하시면서도 이제 느낀 건데 과거 네네. 저기 보면서 말하는 거였구나. 왜 나를 안 쳐다보나 그랬어 나는. 아이 컨택트. 네. 과거에 우리나라는 보면 이제 진영 논리라고 할까? 그래서 진보와 보수라는 식으로 모든 걸 갖다 풀어버릇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도 이제 말씀하시는 와중에도 나왔잖아요. 이제 한 후보님 같은 경우도 과거에 같은 노동이다 하더라도 진보와 보수라는 대기업, 대노조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있는 분들의 실질적인 노사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실제로 공사에서도 마찬가지죠. 무슨 공사의 서비스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까 하는 그런 경험을 가신 이 후보님 같은 분들이
또 나오시고 그래서 이게 사회가 점점 어떻게 보면 진보와 보수라는 그 대립 선선에서 어떻게 보면 수구와 개혁이라는 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모인 것은 아니었나라는 그런 뭐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방적인 진영 논리로만은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 복합체적인 성격들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 거죠. 예를 들면 안원구 후보님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전통적인 관료로서 경상도에서 태어나신 분으로서 굉장히 보수적일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진실을 보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진로가 바뀌신 분이고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진보 보수라는 그런 틀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인 이것이 나는 독특하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화 됐다고 하지만 정당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취약한데 이번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전혀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가 모였다. 이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저로서는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분들 질문은 안 받고 마지막으로 그냥 인사를 하고 끝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제 소위 일반 공중을 상대로 저희들이 얼굴을 내미는 처음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뭐 사진 포토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유세로 들어가는 첫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들 남은 한 주일 동안 같이들 많이 노력하고 성공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걸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후보님들 별도 공간 저희 회의실 가서 공약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